자, 지금 나갈 것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 설명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한 10분만 가져주시면 이 설명을 다 배울 수 있다. 자, 먼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니? 라고 하면 중요, 바로 첫 번째는 기울기, 그리고 한 점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하를 들여다보면, 수학 하를 보면 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까먹었다는 거죠. 또한 기억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물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답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울기는 m이고 한 점은 간단하게 a, b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 라고 하면 답은 하죠. y-b는 x-a 그리고 기울기는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 공식이 왜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친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는 거야. 누구? A, B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 직선이 쓱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 기울기는 m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면요 점이 몇 개 있어야 되죠? 평균 변화율?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분 가능성을 하게 되면 점이 몇 점이야? 세 점이죠. 나보다 큰 점, 나보다 작은 점,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이렇게 구하지만 사실은 평균 변화율만 따지면 점은 두 점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한 점은 알려줬어요. 근데 또 한 점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한 점을 콕 찍으세요. 여기 찍든 여기 찍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나는 요 x, y를 만든 후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기울기를 이렇게. 그러면 요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x-a분의 y-b다 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 m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x-a를 넘겨주니까 만들어지는 식이 뭐야? 하면 m 곱하기 x-a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이 설명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모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뭘까? 접선의 방정식 선생님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접점입니다. 아니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한 점하고 기울기라면서요. 예.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 접점? 좋아. 한 점이네. 그럼 기울기 어디 있어요? 얘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접선의 방정식은 딱 하나. 우리는 무조건 접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세상의 컨셉은 딱 두 가지요. 접점을 줄 때,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접점을 안다면 이게 되는 거야. 바로 곡선 위에 한 점을 알 때라는 게 그 뜻이죠. 곡선 위에 한 점 알 때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살짝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네. 여기 접점이 있네. yes. 얼마야? a, fa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한 점 알고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 y-fa는 x-a와 같다. 이 되는 거죠. 기울기 달라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점에서의 현재 y는 fx라는 이 곡선 위에 한 점이 a, fa잖아. 그럼 나는 바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이 보면 뭐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델타 x가 0으로 갈 때로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율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울기라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면 접점을 주면 접점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울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예, 꼭 기억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접점이다. 접점을 주면 뭐 할 수 있다? 기울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합시다. 접선은 오직 어디서밖에 못 구한다? 접점에서밖에 못 구한다.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접점을 주면 쓴다. 접점을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접점을 찾는다예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번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접점을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들어질 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울기 알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y는 fx야.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m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m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 안 주죠? 그러면 내가 접점을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t, ft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는 결국 설명하고 싶은 게 뭔데? 바로 f'x,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줘. f't 이게 되는 거죠. f't는 곧 뭐다? m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뭔데? 그러면 상수. 결국 이 목표는 t 값 구하기가 되는 거죠. 결국 t에 관한 방정식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 접점을 주면 써먹으면 돼요. 접점을 안 주면 나는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t값 구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접점 구했으니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인데 기울기를 안 줘. 다시 말하면 곡선 밖에 한 점이야 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극강의 난이도를 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죠. 잘 봐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es, 나는 이 점에서의 이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b에서의 접선 이렇게? 네. 그러면 접점은 어디서밖에 못 구한다? 접선은 접점에서밖에 못 구한다. 그럼 여기서 안 주면 t, ft라고 만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디 있다고요? 곡선에는 없지만 접선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해서 뭐 할 수 있어? 바로 평균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즉 기울기를 만들 수 있잖아. t-a분의 ft-b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에서의 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값이 초록색하고 어때요?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f't와 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에 해당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곡선 밖에 있는 한 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곡선 밖에 있는 한 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뭐와 같다?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바로 이 식 하나만 가슴에 꼭 간직하고 공부해 주세요. 그럼 어차피 A, B는 전부 상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한다? t 값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접점 안 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뭐 할 거야? 접점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접점 주면 어떡할 거야?
접점 줬어? 그러면 나는 뭐 한다? 그걸로 접선의 방식을 만든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은 지구상에 딱 이 하나의 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얘를 쭉 확장하면 이거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접선 아니잖아요.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접선이라는 것은 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접점 옆에 아주 작은 구간을 만들어줘요. 접점의 아주 작은 구간. 그때 이 구간상에서만 스쳐 지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관통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접선의 정의는 접점 기준의 작은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점에서만 스쳐 지나가면 된다. 이게 바로 접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고 이 말을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접선은 접점 주변에서만 스쳐 지나가면 된다.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 개념 정리 모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가는 후반부는 전부 다 이렇게 원포인트로 딱딱딱딱 집어내고 바로바로 문제풀이로 이어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32페이지에 있는 문제 1, 2, 3번을 좀 풀 텐데 이 내용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면서 어떤 문제 출제하는 의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4콤마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라 했으니까 미분해보죠. y'이란 결국 x-3분의 1 곱하기 1 나오죠. 특히 접점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쉽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4를 넣어준다면 값이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울기는 구해졌고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면 y는 1 지나고 x는 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3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현재 이 두 개의 그래프가 P에서 만나요. 그리고 P에서 접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접선에 접하는 접선 두 개가 수직이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만난다는 점 P 있죠. 점 P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설명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파에서 만났으니까 K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지수함수, 여기는 이차함수. 특징이 뭐죠? 연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둘. 접선의 방식 구해야겠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y'은 k 곱하기 2의 x승이고요. 여기는 y'은 2x-3이기 때문에 결국 k 대신에 알파를,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주면 k 곱하기 2의 알파승 그리고 곱하기 2알파 마이너스 3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지수함수,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항상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있지만 지수는 지수끼리만 연산 가능, 로그는 로그끼리만 연산 가능. 그리고 사각함수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끼리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 점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재 요걸 딱 맞춰보니까 요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k 곱하기 2의 알파승은 뭐지?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지수함수 대신에 이 다항함수를 넣어서 다항함수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2알파 빼기 3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정리하시면 2알파 3승. 이거 다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6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알파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시면 2알파의 3승. 그 다음에 얘랑 합쳐주면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합쳐주면 플러스 15알파. 그 다음에 요거 땡겨오면 마이너스 8은 0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0 나오죠.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가 아마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만난다 했으니까 점이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이 하나 구해지면 그 상태로 문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1이란 걸 구했고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알파 대신에 1을 한번 넣어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k 곱하기 2 이게 될 거고요. 알파 대신 1 넣어주시면 1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정리해서 k는 2분의 1이다 라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쉽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2020년도 6월달 요거 별표 한번 딱 해줍시다.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죠. 현재 예전 같았으면 이제 킬러인데 지금은 이제 중킬러급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x분의 lnx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줬다는 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현재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에 접할 때 현재 접점의 x좌표가 gt다 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fx에 대해가 결국에는 미분한 후 접점의 좌표라고 하는 gt를 입력했더니 그 결과가 뭐 나왔다? 기울기가 t 나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뭐죠? 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것은 바로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역함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 인버스 T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F 프라임 T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하고 GX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F 인버스 프라임 T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 인버스 하면 이것은 바로 GT입니다 라고 암시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역함수 미분법 기억하시죠? 이 문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왔어요. 문제에서 준 것은 원점에서 y는 fx의 근 기울기가 a일 때라고 설명했어요.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곡선 밖의 한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개념 정리했었죠? 곡선 밖의 한 점. 그럼 접점을 잡아달라. 접점을 알파로 잡았어 하면은 알파분의 ln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에서의 뭘 구해라?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즉 두 직선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좀 구해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그것은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라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것은 알파 제곱분의 ln 알파다 설명할 수 있겠고, f 프라임 알파 궁금하니까 요거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x 제곱분의 위에 있는 분자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를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은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얘네들이 지워지니까 알파는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ln 알파는 1이다 이 될 거고요. ln 알파는 2분의 1. 고로 알파는 얼마 나온다? 2의 2분의 1승이다 이 될 거예요. 참고로 하면 이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걸 A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알파는 루트 2분, 첫 번째로 알파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됐죠? 그리고 F 프라임 알파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F 프라임 알파 넣어보시면 되겠죠? F 프라임 알파 루트 2가 넣어주신다면 루트 2는 얼마 나옵니까? 제곱하면 2 나오겠죠? 예. 그리고 요거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에 ln 2의 2분의 1승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이구나. 얘가 바로 A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되겠죠? 현재 F 프라임의 루트 2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A, 즉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방금 전에 했죠? 이게 뭐라고요? 역함수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F 인버스의 F 프라임 T가 뭐죠? 라고 하는 건 G 인버스 T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G 인버스 루트 2라는 것은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방금 전에 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대신에 나는 G 인버스를 써준 거야. G 인버스 미안. G 인버스 루트 2가 2분의 1과 같다. 즉 루트 2란 G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설명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A 곱하기 GA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G 프라임 A. 그럼 A라는 값은 방금 전에 구했다시피 A는 2분의 1 나왔고요. G 프라임 A인데 G 프라임 A가 뭐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게 바로 A죠. 그쵸? 아, 그러면 G 프라임 A가 뭐죠? 라고 했습니다. G 프라임 A. 그쵸? 네, G 프라임 A.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 같다? 바로 G 프라임 A니까 거꾸로 하면 역함수니까 F 더블 플라임의 뭐가 된다? F 더블 플라임의 G 프라임 A. 아, 아까 역함수 했죠? G 더블 플라임 얼마 됩니까? A일 때가 2분의 1. 그렇다면 여기는 루트 2다. 역함수 민법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F 더블 플라임 루트 2니까 저 F 프라임 X가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라면 F 더블 플라임 X는 분모에 대한 제곱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X 분모를 미분한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X 4승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합치면은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마이너스에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럼 여기는 미분하면은 x 하수 분모를 분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분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x 분모 미분하면 2x 그쵸? 예. 그러면 현재 x 하승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2x 곱하기 lnx다. 뭐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f 더블 플라임 루트 2가 뭐죠? 루트 2만 한번 넣어주면 루트 2에 대한 제곱은 기본적으로 2죠. 아, 그럼 여기는 이것도 하나 약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x3승이면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를 넣어주시면은 2의 2분의 1승 떨어지면 2 곱하기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서 살짝 지울게요. 현재 이것은 얼마냐? 그러면 2루트 2분의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의 역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역수. 그러면 이걸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루트 2와 같다.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정답은 2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것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학생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개념, 이 색깔 있는 분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는 4번 킬러 문제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이 34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인데 이 34페이지 문제 이 4번은 2020 수능에서 30번 문제, 킬러 문제였어요. 자,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요. 아마 역사상 아마 가장 쉬웠던 30번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y는 t의 3승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ln x-t인데 자, 요때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변수가 3개네? x, y, t?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서 있죠? 양의 실수 t에 관해서. 즉 여기서는 미정계수의 상태야. 이 함수에서는 x는 정의역, y는 치역. 오케이? 그리고 t는 그냥 미정계수 상수의 역할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y는 2 곱하기 2의 x-a승이에요. 자, 요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써 있어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미주 쫙 끄시고
현재 이 상황을 설명해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더니 이 로그 함수가 있는 거야. 로그 함수가. 그러면 싹 그려주면 이제 꼴만 이렇게 그려줘요. t3승 곱하기 ln의 x-t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 함수가 와가지고 쓱 와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y는 2 곱하기 2의 x-a승.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상 그냥 쓱 하고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구나.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접한다는구나.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의역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접점의 좌표. 그러면 이 점에서의 현재 보면은 함수값도 일치할 거고 미분계수도 일치할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함수값이 같다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알파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t3승 곱하기 ln의 알파 마이너스 t 그것은 기본적으로 2 곱하기 2의 자연상수 2의 알파 마이너스 a와 같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또 미분해 주십시오 설명했는데 얘를 미분한다면 t3승 곱하기 x가 정의역이죠. 여기는 x-t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여기는 t3승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한다면 y'이란 2 곱하기 2의 x-a승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2의 알파-a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라고 하면 지수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로그 함수고요 3차 함수예요. 여기 분수 함수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구조가 어때요? 서로가 다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을 때 미분가능성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었지만 식의 구조가 같아야지 연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함수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함수식이 서로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함수식 불일치.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하면은 연산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만 중요 특징은 오른쪽에 봤을 때 전부 다 지수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거 두 개 상등 놓고 풀어도 여전히 식의 구조 달라서 연산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는데 상대방이 묻는 건 뭐야 했더니 현재 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자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정리해 본다면 두 번째. 나는 실수 A 값을 FT라고 하자. 요게 A 값이에요. 그러면 A가 뭐의 관계식? T의 관계식이 돼야 한다. A가 뭐의 관계식? T의 관계식이 돼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A를 넘긴다고? 그럼 넘길 수는 있는데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뭘 물어봤냐면 바로 F 프라임 3분의 1에 관한 현재 요 값에 대한 제곱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순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를 뭐의 관계식? T의 관계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요 말의 뜻의 의미가 뭐지?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값을. 만약 그걸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dt분의 da를 얻어와라 이 뜻인 거예요. dt분의 da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t 대신에 얼마를 3분의 1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를 T의 관계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한테 dt분의 da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볼까?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정이 안 된다면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살짝 따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현재 t3승 곱하기 ln의 알파-t라는 것은 2 곱하기 2의 알파-a다. 이제는 정의역을 t로, 치역은 a로 해서 미분해줘. 그러면 알파는 상수일 뿐이야 뜻이에요. 그러면 t에 관한 미분하면 3t의 제곱 곱하기 ln의 알파-t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줘. 자, t에 관한 미분이니까 요 속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 떨어지는 것도 알겠어. 자, 우변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알파-a고
자, A 관한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dt분의 da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음함수 미분법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식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식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이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3승.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2에 알파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부 지수를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살짝 따워볼게요. 보세요. t3승 곱하기 ln의 알파 마이너스 t는 바로 지수 함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t제곱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 t값 하나를 어떻게 하자? 넘겨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t제곱이야? 그러면 3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는 t분의 6. 그쵸? 여기가 곱하면 2, 3은 6이니까 t분의 6 곱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a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이런 식의 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누구를? 현재 2의 알파 마이너스 a를 싹 다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줍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dt분의 da를 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눈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t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t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준다면 얼마냐? 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3분의 1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에 1이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준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9니까 합쳐주면 마이너스 8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인 정답 64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깔끔하게 4번을 소화할 수 있다.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하고 구하는 값을 먼저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충분히 쉬웠던 문제고 이런 컨셉은 앞으로도 2022 수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테니까 이 점 꼭 착안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마지막 5번 문제를 다루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항상 그 기억 니은 디귿 위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해 달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나는 y는 sin x에 접선을 긋겠어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x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조건 깔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싹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접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네 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만나는 첫 번째 x좌표를 우리는 여기서 a1이라고 잡자. 그쵸? 첫 번째 현재 n번째 있는 점을 an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a1.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요 점은 a2. 요 점은 a3. 요 점은 a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접선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면은 접점이거든요. 특히 곡선밖에 한 점은 접점을 항상 잡아달라. 그럼 접점을 우리는 an, sin an이다 라고 하겠어요. 접점을. 얘를 접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n 마이너스 x값 an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sin an 거기서 0을 빼준다면 그것은 이 함수에 대한 미분 y'은 코사인 x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코사인 a인 것 같겠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화 정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두 번째 기억 니은 데 들어가는데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 an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와 같냐? 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엑기스, 현재 결정체는 엑기스는 바로 얘죠, 얘. 이거 하나란 말이야,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란 건 결국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코사인 an 분의 사인 an. 이거는 an 더하기 2분의 파이와 같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an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와 같다는 이 말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번, 니은번 나왔는데 탄젠트 an 플러스 2에서 현재 보면은 탄젠트 an을 뺐더니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2파이보다 크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은요,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거 알았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거 an 더하기 2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탄젠트 an은 뭐야? 하면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 빼줘. 이게 2파이보다 큰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요 2분의 파이는 서로 지워지니까 an 플러스 2와 an을 빼준다면 이게 2파이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살짝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탄젠트 an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 즉 이것은 탄젠트 x가 x 더하기 2분의 파이와 같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두 가지. 하나는 y는 탄젠트 x, 하나는 x 더하기 2분의 파이다라고 설명되겠죠. 그래서 설명 한번 싹 그려볼게요. 현재 하나, 둘, 셋, 넷. 현재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리고 뭐 몇 개 더 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파이,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탄젠트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뭔지 몰라도 현재 x 더하기 2분의 파이면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예를 들어서 요게 간격이 2분의 파이 크게 잡으면 되는데 좀 그림이 잘리니까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 일자를 한번 쫙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가 바로 A1이다. 여기가 바로 A2다. 여기가 바로 A3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설명대로 해보면 n-1로 보면 이거 A3-A1이 2파이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살짝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함수값 만나죠? 그럼 여기가 얼마죠? 라고 한다면 여기가 A1 플러스 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그대로 밀면 뭐가 되죠? 아, 여기요. A2 플러스 파이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 자, A1 더하기 파이보다는 A2가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A2 플러스 파이보다는 A3가 더 큰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A1과 A3니까 얘하고 얘가 혼합되길 원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A2 더하기 파이면 여기다 양변에 파이를 더해서 A1 더하기 2파이는 A2 더하기 파이가 되고, 그러면 A2 더하기 파이라는 것은 A3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A1 더하기 2파이라는 건 A3보다 작다. 그러면 A3-A1이란 그러면 이것은 2파이보다 크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A3-A1은 얼마다? 2파이보다 크다라는 이 말, 니은번은 정답이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번 보는데 살짝 요즘 지울게요. 디귿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라는 것은 an 더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짝 요거 넘겨볼게요. 요거 넘겨주고요. 연속하는 항 비교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죠? 하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m 플러스 3 마이너스 am 플러스 2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모든 항이니까 똑같죠. 이제 주기함수니까. 여기서 n 대신에 1을 넣어준다면 A2-A1은 A4-A3보다 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현재 여기서 제일 집중적으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이 함수 값을 보셔야 돼요. 이게 A3고요. 여기가 A4란 말이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요거를 그대로 어디 있어? A3 그대로 밀어버리면 사실상 여기서 이 그래프 좀 그런데 살짝 이렇게 해서 그림이 똑같이 이제 그려진다면 이렇게 여기가 A4고요. 여기가 바로 A3가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Y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축에 가까이 몰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게 A1하고 A2 사이의 거리예요. 요만큼 사이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A3하고 A4는 사실상 Y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격차, X 값의 간격은 더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그림상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서는 A1 밀어주면 A2-A1은 요만큼의 거리가 나오는 거고 A3-A4면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악함수 중에 탄젠트 함수는 x가 커갈수록 y가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 y 값이 커진다. 커진 거 y 값 두 개가 있고 여기 있다면 당연히 이 간격은 좁고 여기 간격은 상대적으로 멀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림으로 판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든 문제를 그냥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상악함수에 대한 특성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누구나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다? 옳다라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풀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박스가 아니고 위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한 후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 맞춰서 식을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증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